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검찰이 말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요. 3년 5개월 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달라. 이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 중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우선 김명수에 대한 혐의가 뭐죠? 일단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네. 없는데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 등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2019년 3월에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재판한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무죄를 받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니까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5월 달에 사표를 내요. 왜냐하면 재판받는 게 내가 판사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그 법원장급이거든요. 이게 재판받는 게 판사가 재판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임성근 부장이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체중이 거의 절반으로 빠졌다. 암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 몸이 반쪽이 됐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2020년 5월에 1심 무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20년 5월에 임성근 부장이 사표를 내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냉정하게 야 지금 민주당에서 너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네 사표를 수리한다? 그럼 국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느냐? 야,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내가 듣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임성근 부장이 조금 흘리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내는데 그 답변서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장이 설마 했겠죠. 왜냐하면 역사를 바꾼 게 녹취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설마 대법원장인 나를 이야기하면서 녹취할까? 이런 일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법조인이니까 법원 돌아가는 사정 어느 정도 아는데 그다음 또 저희 집사람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판사끼리 이야기하는데 녹취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대법원장 말씀을 녹취한다? 아우.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오죽했으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했을까. 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딱 오픈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망신을 당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 넘겨 가지고 2021년 2월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2021년 그 2월 달이었으니까 한참 됐네요. 지금이 2024년 7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년 5개월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을 다음 달쯤에 소환해 볼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참 검찰이 판사를 수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과 판사는 사실 판사가 갑이거든요. 영장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이제 갑이고 형을 선고하는 게 또 판사니까 그거를 사실은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란 수사가 지금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김명수는요, 정말 우리 사법사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또 사법부가 정말 이렇게 재판을 늦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김명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전부 다 요직에 중용을 하고 그다음 법원장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선출제로 바꿔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재판을 하도록 웰빙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효과가 아직까지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저렇게 오랫동안 재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김명수가 만들어놨던 저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정말 대법원장은요, 옛날에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는 정권을 향해서 저 억울한 거 있으면 그때 1심 판결 내렸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억울한 거 있으면 항소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떳떳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명수가 들어오면서 정말 대법원의 지위와 사법부의 역할을 완전히 격화시켜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뭐든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사들한테 있어서 당근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었거든요. 네.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법원장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판사가 됐는데 법원장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네. 법원장 하고 싶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해가지고 그 정치 잘하면은 법원장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유능한 판사들이 그 옷 벗은 판사들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능한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 열심히 하나 일 대충 하나 어차피 그냥 부장판사 하는 거 똑같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도 없는데 못하러 일을 열심히 하나.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6개월이면 끝날 게 지금 1년 2년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이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갖다 갉아먹는 거고요. 재판이 늦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서민들이 견디기 편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네. 견디기 편합니까? 이거는 진짜 반서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명수는요 자기 관절을 갖다가 대법원 돈으로 전부 다 개조를 하고 또 거기에 아들 뭐 며느리까지 다 또 살게 하고 또 저 손자의 놀이터를 갖다가 또 대법원 예산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좀 요번에요 저 대법관 한 명 그 여성 대법관 있잖아요. 네네. 아들한테 딸한테 8살 딸한테 돈 빌려줘 갖고 투자하게 만들어 갖고 그걸 또 사주고 해 갖고 돈 부풀리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판사들이 왜 이래요? 왜 돈에 이렇게 민감합니까? 저는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수견 이제 그 부장판사자 아직 대법관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예요. 네. 포항 포스코 네. 포스텍 포스텍 나왔죠. 예 포스텍 일기예요. 네. 그런데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졸업하고 포스코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런저런 뭐 법적인 일들 겪고 난 다음에 때려치고 그 고대법대 그 학사 편입해가지고 네.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쭉 올라간 아주 독특한 커리어. 그 다음에 이과 쪽이니까 산업공학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법원 전산화나 이런 쪽에 공이 많은 분인데 그런데 이제 남편도 변호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었나?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이 됩니다. 아니 요번에요 보니까 공수처장도 그래요. 공처장도 무슨 뭐 어디 땅 저 투기한 거 뭐 그거 해갖고 문제가 됐고. 네네. 지난번 또 이제 대법원장 낙마했던 네. 분도 그렇고 이게 보면요 판사분들이 보면 이게 지금 이 공통적으로 그냥 전부 다 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재테크 문제가 딱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 없다 이거예요. 네네. 불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딸한테 지금 돈 줘갖고 8살 딸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거 사주고 해서 돈을 다 부풀렸는데 불법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저래 법원의 권위가 진짜 땅에 떨어지고 있는 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의 권위가 훼손이 되면 그럼 국가의 기강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재판해가지고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이 나는 승낙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건의 결과로 그게 아니고 나 저런 판사들한테 그 재판 받기 싫다. 저런 판사들은 판결을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참 김명수 언제 법의 심판에 설 것 같습니다. 이 김명수에 대한 상황들 앞으로 좀 전개되는 데마다 제가 좀 바로바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